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주영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여러분, 그리고 이낙연 총리 및 국무위원 여러분, 자유한국당 서초월 출신 박성중 의원입니다. 총리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정부와 서울시가 추진 중인 제로페이 사업, 스스로 평가하기에 몇 점짜리 정책이라고 보십니까? 아직 평가하긴 좀 빠르겠습니다만 성장세가 빨라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빵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뿐이 아닙니다.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국민들, 그리고 출연금을 강요받는 은행권들, 그리고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는 핀테크 업계들, 그리고 할당량을 채하는 지자체 공무원들, 그리고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에 이르기까지 하나같이 정부의 제로페이 사업은 실패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로페이 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고집스러움과 무능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1분기 제로페이 결제 금액은 총 13억 원, 하루 평균 1,100만 원 수준입니다. 총리님, 성공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들어서 성장세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것은 확연하고요. 조금 전에 남인순 의원님께서도 그 그래프를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다. 13억 원은 서울시 목표 금액 8조 5,300원에 1%도 아니요, 0.1%도 아니요, 0.01%에 불과합니다. 사용실이 이렇게 낮은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우선은 그 의원님의 통계가 아까 1분기라고 말씀하셨는데요. 1분기라면 3월까지 아닙니까? 그 후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0.04%밖에 되질 않습니다. 다 거의 추산해도. 지금까지 정부와 서울시는 13억 원의 제로페이 결제를 위해서 98억 원의 홍보 예산을 썼습니다. 8조 5,300원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홍보비만 65조 원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부진은 홍보 부족이 아닙니다. 부진의 원인은 몰라서 안 쓰는 게 아니라 온 버스에 다 붙어 있습니다. 몰라서 안 쓰는 것이 아니고 필요가 없어서 안 쓰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정부는 추경에 국채까지 발행해서 빚을 얻어서 제로페이 홍보 예산 76억 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총리님, 세금 도둑질 아닙니까? 네, 우선은요, 제로페이는 소상공인들께서 매출 8억까지는 수수료를 전혀 내지 않는 크나큰 혜택이 있고요. 그리고 결제가 빠르고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직 덜 알려져서 그러는데 초기이기 때문에 홍보비가 들어가는 것이지 그다음부터는 속도가 빨라질 거라고 기대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은 다음 질문으로 충분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제로페이를 민간 법인으로 만들면서 은행들에게 출연금을 10억 원씩 내놓으라고 협박 공문 보냈습니다. 그러나 자율적 조치라고 변명합니다. 총리님, 수수료 수익도 나지 않는 제로페이 사업에 자발적으로 동참할 민간은행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 공문의 방식이라든가 내용 부적절함이 있었다는 것을 저도 지적을 했습니다. 실제로 일부 은행이 난색을 표하자 정부 관계자가 결정을 강요했다는 기사까지 나왔습니다. 총리님, 해당 기사에 무려 1,500개가 넘는 비난 댓글이 달렸는데 이 중 가장 많은 공감을 받은 댓글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지금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의 말들이 댓글이 많이 붙죠. 하는 짓이 딱 공산당 같은 정부네. 공감한 4,400개가 달렸습니다. 이처럼 제로페이 사업은 문재인 정부식 좌파 독재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 2월에는 핀테크 업계도 제로페이 사업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총리님, 간편 결제 서비스는 민간 영역입니까? 공공 영역입니까? 기본적으로 민간 영역이라 생각합니다. 최근 국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티페이 등은 전부 민간 기업에서 개발한 것입니다. 그만큼 대형 금융회사에서부터 신생 핀테크 업체들까지 시장에서 열띤 기술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종님께 하나 더 묻겠습니다. 정부 주도의 간편 결제 서비스가 성공한 외국 사례가 있습니까? 제가 과문해서 조사해 보지 못했습니다만은 그런다고 해서 제로페이의 매력이 바로 사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소상공인 왜 그래 안 쓰겠습니까? 전무합니다. 알리페이, 여러분이 우리 총리님께서 잘 아는 중국의 알리페이도 전부 기업에서 개발한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시장에서 자생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페이 시스템을 앞장서서 파괴하고 있습니다. 관제페이는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의원님께서 모처럼 지적해 주신 문제를 정부 내에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효성도 없고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제로페이 사업을 고집하는 배경에는 오로지 대선 후보를 키우려는 민주당과 청와대의 욕심이 자리 잡고 있다고 봅니다. 제로페이는 민주당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대표 정책입니다. 성과가 나지 않고 지지율이 나표 상태에 보이자 박원순 시장은 국민의 혈세를 개인의 쌈짓돈처럼 쓰고 있습니다. 총리님, 조정교부금 교부 기준을 화면을 통해 한번 봐주십시오.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해, 공공시설, 특별 재정 수요에 한해서 특별 교부금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이시죠? 네. 그런데 박원순 시장은 최근 300억 원의 특별 교부금을 제로페이 가맹점 유치 건수에 따라서 자치구별로 차등 지급하겠다고 방침을 발표했다가 큰 비난을 받자 취소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거기까지는 몰랐습니다만. 이게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특별 교부금이 시장 개인 돈입니까? 네, 이 관계를 제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지 못했어요. 그러나 교부금은 물론 개인 돈은 아닙니다. 지난 7년간 박원순 시장이 무분별한 특별 교부금 장사에 연 평균 3천억, 7년 동안 2조 원을 썼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 구청에서 불만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교부 기준도 없습니다. 우선순위도 없습니다. 절차도 무시합니다. 모든 게 시장 마음입니다. 민주당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 정치권 인사들의 요구만 들어준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이처럼 시장 논리는 아예 무시하고 정치적 계산만 앞세운 사업 중에 대표적인 것이 제로페이 사업입니다. 처음부터 실패가 예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와 박원순 시장은 계속 눈을 가리고 아니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기본적으로 지자체들의 창의를 존중하자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로페이는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긍정적인 효과가 분명히 있으리라 보고요.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총님, 화면을 한번 봐주십시오. 네. JTBC가 방통위에 제출한 무상감자 신청 내용입니다. 요지는 자본금 5,750원을 575으로 10분의 1 감자하는 내용, 신청 내용입니다. JTBC 감자 신청은 방송계에서 전무후무한 상황입니다. 이는 종편 종합편성 채널의 부실 경영에 대한 면죄부, 경영권 편법 승계 승인, 소액주주 583명에 대한 배임, 친정부 언론사의 비호 등 여러 문제가 내포되어 있다고 보는데 총님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제가 이 관계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011년 최초 종편 승인 조건 당시 최소 자본금이 3천억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은 5천억 이상일 때는 배점이 100점이 부과됐습니다. 이렇게 자본금을 기준을 정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대략 생각하십니까? 네, 어느 언론사나 그 기본적인 시설과 장비 그리고 언론사로서 갖춰야 될 여러 가지 요건, 최소 요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준을 설정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만약 500억 원이었다면 탈락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렇겠죠. 가정입니다만. 이렇게 3천억 이상을 한 것은 안정적 경영으로 공적 책무를 다하는 그런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JTBC는 부실 경영으로 자본금 다 까먹었습니다. 총리님,
JTBC의 경영 부실에 대해서 최대 주주인 중앙홀딩스 홍석현 회장님 그리고 등기이사인 손석희 대표 어떤 책임을 진 적도 없죠. 네,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까? 네. 경영 악화로 감자를 신청한 대부분의 기업들이 예전에 있었습니다. 지금 화면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만은 경남기업, 대우조선해양, 한진중공업 이런 회사들 대부분 최대 주주가 자기 지분을 우선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대상선의 현정은 회장은 경영권 박탈을 당했습니다. 이번에 금융당국이 승인한다면은 경영 부실에 대한 경영진 책임 회피로 악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총리님, JTBC가 현 정부의 우호 언론이라 봐주는 거 아닙니까? 전혀 제가 처음 듣는 말씀입니다. 처음 듣는 말이십니까? 방송계 안팎에서는 JTBC가 감자 후에 연말쯤 어느 일가 또는 우호적 지분 약 500억 원을 투입해서 대주주 지분율을 제고해서 경영권을 승계 해결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자본 잠식된 회사가 대주주 지분 포기 없이 감자에서 결손금 다 털고 대주주 출자로 지분율 높이고 회사도 견실해서 포장해서 상장하는 신종 분식 회계입니다. 경영권 편법 승계, 신종 분식 회계 기법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총리 어떻게 보십니까? 네, 방송통신위원회가 당연히 엄정한 눈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 불법 감자로 인해 피해는 고스란히 소액 주주에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방통위와 금융위가 승인해 준다면 직권 남용 및 배임 행위로 비토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지금 정부와 JTBC 간의 창구 역할을 손석희 대표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니 최근 손석희 대표의 각종 추문에도 불구하고 홍 회장이 감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일부 여론들이 있습니다. 총리님, 손석희 사장이 김모 기자 폭행 및 해유 사건에서 배임 미수 부분과 관련한 대응 논리가 무엇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요 화면에 뜨고 있습니다. 네, 잘 모르겠습니다. 그대로 읽으면 김모 기자에게로 제공하기로 한 용역 2년간 2억 원 상당한 JTBC가 아닌 JTBC 지주회사인 중앙홀딩스에서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손석희 사장이 대표인 JTBC가 관여하지 않았고 중앙홀딩스에서 관여했기 때문에 배임이 아니다는 논리입니다. 홍 회장 측이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손 대표가 아직 정부의 메신저인과 동시에 정권과 연락 통로이고 또 이를 통해 홍 회장 일가는 경영상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혹시 총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무슨 정부에 누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분을 만난 적도 없는 사람인데요. 그렇게 가깝다면 저도 진작 만났어야 될 텐데 싶습니다. 예. 언론이 진실을 보도하면 국민은 빛 속에서 살 것이요, 언론이 권력의 시녀가 되면 국민은 어둠 속에서 살 것이라고 고 김수환 추기경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총리님은 언론인 출신입니다. 네. 현재 우리 언론이 진실을 보도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권력의 시녀로 살고 있다고, 어느 쪽이 강하다고 보십니까? 예, 두 가지의 상반된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언론 자유 지수는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데 언론의 신뢰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자유한국당 미디어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 라디오, 신문 포털에 대해서, 기울이는 운동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간단히 제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방송이 좌편향 일색으로 흐른다고 많은 분들이 걱정하십니다. KBS, MBC 양사 모두 사장, 부사장, 본부장, 집행부는 전부 민노총 언론들 출신이요, 직원, 작가, PB, 주요 보직까지 전부 출신입니다. 또 이들은 문재인 정권과 청와대와 문 정권과 삼각체제를 이뤄서 손발이 아주 착착 잘 맞는다는 평가입니다. 이런 데서 공영방송이 공정할 수 있겠습니까? 네, 조금 전에 그것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상당한 정도의 억측이 아닐까 싶긴 합니다. 네. 억측은 전혀, 상세한 자료는 별도로 제시하겠습니다. 네. 혹시 주진우, 김우준, 김재동, 김희성, 김용민 이런 인물 이름 들어봤습니까? 네. 예.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 우선 김재동 씨의 경우는 최근에 강연료가 비싸다고 해서 좀 시끄러웠던 분들이고요. 다른 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좌편향 친정부 인사들입니다. 그래서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국민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가짜뉴스, 포털의 깜깜이 뉴스별 여러 가지 댓글 부대로 여론 조작의 공화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충분히 들어가죠. 감사합니다. 이보다 더 나쁠 수는 없다. 문재인 정권의 국정 운영을 보면 이 말이 생각납니다. 경제 파탄, 안보 파탄, 민생 파탄, 교육 파탄, 대한민국이 난파 직전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정권은 세금 도둑질과 언론 장악으로 다음 총선과 대선 준비에만 올인하고 있습니다. 총리와 국무위원 그리고 집권당 의원 여러분께서는 눈 덮인 결판을 들어갈 때는 이리저리 함부로 걷지 말라는 세상 대상의 가르침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박성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남 여수갑 출신의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